자, 안녕하십니까. 리뷰맨 근석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고나라에서 겪은 희한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이제 판매자가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량한 판매자라고 생각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판매자도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고 구매자인 저도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건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저 노트5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노트5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폰 자체가 친구한테 받은 건데 그 전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하자가 있는 폰이라면 내가 좀 사용하다가 이 폰이 수명이 닿을 때 내가 딴 걸로 갈아타겠다 라고 해가지고 받은 폰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수명이 닿았습니다. 충전이 되지 않더라고요. 센터 갔는데 이거는 메인보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메인보드 가격이 25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폰 사려고 바로 옆에 있는 형한테 부탁을 해서 중고나라에 있는 노트5 지금 사용해보니까 좋더라, 노트5 한번 주문해보고 싶다, 중고나라 좀 이용하게 해달라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돈을 93,000원에 노트5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진행되게 시작되죠.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자, 물건이 노트5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자 가차 성공했나 이런 생각으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진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깨끗한 폰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폰에다가 유심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뭔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방법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폰 유심이 연결이 안 됐을 때 뭐 2, 3회 껐다 켜라, 뭐 비행기 모드로 해라, 그 다음에 공장도 리셋 방법이 있다 그걸로 해라, 그 다음에 별표 1473 682 별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유심을 인식시켜라, 뭐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다 안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이거는 유심 문제일 수도 있고 폰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바로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이놈의 서비스 센터는 또 왜 이리 먼지 참.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진짜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려서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그 분이 이렇게 말하기로는 이런 현상은 처음 본대요. 폰이 정상 작동을 하는데 KT 유심만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는데 안 되더라.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풀 리셋 방법이 있다. 해보겠느냐 해가지고 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풀 리셋을 했는데도 KT 인식을 못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SKT는 인식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고치는 사람이 SKT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심칩을 연결을 해봤는데 폰에서 정상 가동이 돼요. 근데 제 KT 유심칩은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폰의 문제는 아니고 유심칩이 문제니까 내 문제구나 해서 삼성 서비스 센터가 추천하는 KT 직영점에 가서 유심을 강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중고폰에 연결을 했었을 때 중고폰이 강제 인식을 하는 중고폰 기기 변경 시스템이 있다. 가서 해봐라 해서 직영점에 갔습니다. 얼마나 또 멀든지.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자전거 타고 갔나. 그래서 이제 KT 직영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반 폰을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직영점을 말하는 겁니다. 직영점에 가서 검사를 맡으니까 KT 직영점 대표님이 말을 하시기를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폰은 정상 가동하고 있는데 KT 유심칩에도 문제가 없는데 유심칩이 정상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폰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KT망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폰 자체에서 KT망을 잡는데 전화하고 문자가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전 말했던 방법 있죠. 중고폰 강제 기기 변경, 그 방법을 해보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KT가 사용하고 있는 인트라넷에서는 이 유심이랑 이 기기가 중고폰 강제 기기 변경을 할 필요 없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다. 근데 폰 자체 내부에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 듣는데 그러면 내 유심칩 문제가 아니야 해서 그냥 다른 유심칩, 다른 KT 유심칩을 한번 연결을 해달라 해서 그 대표님 유심칩을 받아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안 되더군요. 3, 4번, 5번, 6번 계속 껐다 켰다 해보고 뭐 비행기 모드 해보고 인터넷 연결해보고 자기 것도 다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들었죠. 폰에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SKT 직영점에 갔습니다. SKT 직영점입니다. 판매점 아닙니다. 직영점에 가가지고 이 기기가 혹시 SKT에서 막아둔 경우가 있냐 라고 해서 혹시 그 SKT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 이 기기도 확인을 해보니까 분실품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정상 가동은 하는데 기기 안에 문제가 있어서 KT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이 방식은 나도 잘 모르겠다. 센터에 다시 가봐라 해서 다시 30분 동안 타고 가서 또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갑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KT 직영점, SKT 직영점에서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연결해본 결과 KT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을 내리기로 이 제품은 하자가 있다. 자기도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데 메인보드를 갈아치우지 않는 이상은 메인보드 25만원입니다. 갈아치우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30분 동안 다시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장 토탈 합친 시간이 6시간 되더군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이제 뺑뺑이 돌다가 집에 돌아와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판매자분께 먼저 문자를 날리게 됩니다. 판매자분 죄송한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KT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폰 자체의 하자인 것 같은데 뭐 무슨 하자인지 모르죠. 뭐 침수폰이었거나 뭐 타격이 있었던 폰이었거나 뭐 그 둘 중 하나겠죠. 여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자인 제품을 판매를 하신 것 같은데 판매자분의 시간을 뺏은 것도 미안하니까 93,000원에서 그냥 9만원만 달라. 그 다음에 택배비도 내가 내겠다 라고 해서 제가 보내려고 이렇게 문자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노발대발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다 확인을 하고 정직하게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할 때는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SKT니까 SKT 이용자로서 사용을 하다가 보내봤는데 KT가 연결이 안 된다. 그 사람도 답답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구매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분명 그 사람은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매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어떻게든 진행을 해보려고 제가 일단은 그러면 어느 정도만 이제 가해 줄 테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환불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알고 있어요. 중고 거래에서 환불에 대한 의무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자신이 좀 하자가 있는 폰을 팔았다, 정말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일단 듣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러냐, 그 판매자분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냥 뭐 9만원, 93,000원 정도 뭐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그냥 없애려고 했는데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나는 한 적이 없다, 너희 뭐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더군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당황스럽어요. 이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저도 KT, SKT, 직영점, 그 다음에 삼성 서비스 센터 가면서 이분들이 처음 보는 사건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해는 되긴 하는데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핀트가 서로 안 맞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욕을 하더군요. KT 지점에 가가지고 관계자분 육성으로 이 폰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켜 달라 해가지고 다시 한 45분 동안 자전거 타고 KT 서비스 센터에 갑니다. 가서 그래서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KT 직영점 그 대표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냥 여기 있는 상황 그대로를 얘기해달라. 폰의 자체는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KT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해달라 라고 했더니 그 대표님이 알겠다. 이거는 내가 확실한다. 내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보고 폰을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아들이더군요. 그랬더니 판매자분께서 하시는 말이 지점에 가래요. 이때 지점이라는 정의는 KT 유선통신망을 담당하는 곳을 말합니다. KT가 담당하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유선통신망, 무선통신망, 그 다음에 뭐 KT가 따로 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흘려들어서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KT 지점이라는 곳이 유선통신망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KT 대리점이 무선통신망, 모든 휴대폰 담당하는 곳이 대리점입니다. 절대 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지점은 유선통신망, 그러니까 전화만 해결되는 곳이다, 폰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대리점에 와야 된다, 믿으셔도 된다 라고 하니까 절대 지점으로, 무조건 지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폰을 받아들였죠. 감정 싸움으로 좀 될 것 같아가지고 폰을 받은 다음에 진정하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는 되셨냐고 하니까, 아니 너는 사기꾼이다, 네가 안 되는 거를 KT 폰파리한테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쩌겠어요. 그 사람이 전문가 입장을 들었는데도 환불할 의사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죠. 애초에 지사를 가볼 생각도 했지만 지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제가 겪었던 내용만 그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제가 방금 전 말했던 상황 그대로 그냥 얘기했습니다. 폰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이다, 그 부분에서 2차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적는다 라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 사람 입장도 이해는 돼요. 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도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그때까지는 했었고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뭐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 뭐 법정 싸움 가자, 그냥 더티 싸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가지고 다시 얘기를 했죠. 사건의 인지는 되시냐고 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좀 들을 생각이 났나봐요.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이야기가 됐어요. 해결이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폰을 보내달래요. 절대로 나는 돈을 먼저 보낼 수 없다, 폰을 받고 이상이 없으면 돈을 보내겠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폰을 보냈습니다. 아마 댓글란에 이번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그 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적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중고나라에서 겪은 희한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여러 가지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더치트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사기 당한 계좌, 이름, 아이디 이런 거를 더치트 어플리케이션에 인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 내역으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사기 판매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나라에서 살 때 더치트라는 곳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 중고나라 분쟁 해결 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운영자님이랑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해보세요. 그랬을 때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제가 사기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할 자료들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사람의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댓글로 달아두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사기 판매자를 대할 때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저는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모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고소한다니까 어쩌겠어요. 뭐 문자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올린 사진들 다 캡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이 허위 정보를 좀 조작한 것도 있더라고요. 액정이 파손이 됐는데 그냥 들뜸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액정 파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다시 중고폰을 사는 곳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액정 파손이 맞고, 이 액정 파손으로 인정이 됐었을 때 중고폰 판매가 어려워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이로 뭐 물이 들어갔거나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허위 정보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들을 일일이 다 모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통해서 이제 중고나라를 사용할 때 좀 조심히 사용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바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상황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일주일 내로 밑에 적겠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이로써 느낀 거는 옥션이나 아니면 G마켓에 기업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중고 판매자랑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때까지 리뷰맨 그 녀석이었고요. 어제 업로드 못한 거는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 6시간 동안 이제 대충 있고 이제 그 추운 날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 업로드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또 다른 리뷰 영상은 저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리뷰맨 그 녀석이었고요. 중고나라에서 겪은 희한한 사건 후기는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리뷰맨 그 녀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아디오스. 감기야.